보스만로를 통해 1월 1일부터 자유계약 이적이 가능해진 손흥민 선수에게 전 세계의 명문팀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한국과 일본의 에이스가 동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맨유의 소식을 전하는 UTD 디스트릭트는 얼마 전 29일 손흥민은 현재 맨유와 연결되는 중이다.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보스만 룰에 의거해 자유계약 영입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적료 없이 손흥민을 데려온다는 것에 있어서 맨유의 신인 감독인 아모림 감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특히 이 언론사는 손흥민은 좌측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어 아모림 감독이 구사하는 3-4-3 포메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공격수 영입은 맨유의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마커스 레시포드 등 주전 윙어들이 모두 제9시를 못해 손흥민 같은 결정력 높은 윙어의 영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적지 않은 나이긴 하나 당장 23년은 주전으로 충분히 활약 가능한 데다 최전방 원톱으로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 활용도도 높은 손흥민 선수이기에 아모림 감독에게는 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재이죠. 실제로 지난 대한민국의 감독 후보로도 올라왔던 아모림 감독은 당시에도 대한민국의 에이스였던 손흥민 선수를 염두하여 손흥민 선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술 방향성을 구상해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축구 전문 언론사인 비인 스포츠는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서 여러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손흥민과 관련이 있다. 손흥민이 맨유 관심을 받는다는 소식이 있다. 아모림 감독 승인을 받아 손흥민을 영입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흥민을 영입하는 구단은 큰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축구 언론사인 스포르팅 뉴스 역시 맨유의 손흥민 영입을 높게 점쳤는데요. 맨유는 선수 경력 말기에 있는 공격수를 영입한 전력이 이미 있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에딘손 카바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같은 선수 경력의 말기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적이다 라고 점쳤습니다. 실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헨리크 라르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에딘손 카바니, 그리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같은 선수 경력 막바지에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 어느 정도 이득을 본 경험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역시 위와 같은 케이스로 깜짝 이적 후 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다 맨유는 아모림 감독 부임 이후에도 리그 3연패에 빠져 순위가 추락했는데요. 특히 수비 불안과 함께 공격에서의 리더가 없는 것이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레시포드가 부진하기 때문이죠. 하여 레시포드를 내보내고 어린 공격수인 호일룬, 지르크지와 같은 어린 선수들을 이끌 리더십 있는 선수로 손흥민이 맨유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맨유에서 캡틴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박지성 선수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동양인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완장을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을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마침 옆나라 일본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국의 에이스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 역시 맨유와의 이적설이 터졌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지난달 28일 맨유는 1월 이적 시장 마커스 레시포드를 매각할 준비가 되었다. 맨유는 이미 손흥민, 니코 윌리엄스, 미토마를 잠재적인 대체자로 파악했다. 루벤 아모림 감독과 맨유 보드진은 세 가지 옵션을 모두 탐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의 축구 전문 스포츠 채널인 팀토크 역시 맨유는 마커스 레시포드를 1월에 팔고 그 수익금으로 미토마 카오루를 노리고 있다. 미토마는 브라이튼에 합류한 뒤 주가가 급등했고 오랫동안 맨유의 주목을 받아오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레시포드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한데요. 얼마 전 스스로 이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데다가 신인 감독인 아모림 감독이 레시포드를 4경기 연속 명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자의 이적설이 뜬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미토마는 실제로 브라이튼의 핵심으로 최근 2년간 활약했는데요. 부상으로 주춤한 시기도 있었지만 이번 시즌은 특유의 장점인 스피드를 살린 돌파로 브라이튼의 측면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미토마의 맨유 이적설이 제기된 것인데요. 자국 내 대선배라 할 수 있는 카가와 신지가 맨유에서 활약한 바 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일본 현지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소식이었죠. 실제로 일본 팬들은 이번 손흥민의 이적설과 미토마의 이적설에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손흥민과 미토마가 함께 이적하게 되면 미토마의 자리가 없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일본 축구 팬들도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서로 뛰는 포지션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일본 팬들의 다양한 댓글을 모아보았습니다. 미토마는 무엇보다 퍼스트 터치 트래핑이 뛰어나고 주변을 잘 파악하며 공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수비에서도 열심히 뛰고 혼자서 돌파도 가능합니다. B클럽에서 보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 크로스나 슛 정확도가 더 올라가면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플레이해도 될 정도로 기대가 큽니다. 아모림의 시스템이 3-4-1이라면 미토마는 윙백으로 기용될까요? 섀도우 역할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레시포드는 섀도우나 원톱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후계자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윙백을 맡긴다면 오른 발잡이 선수는 크로스를 올릴 때 방향 전환이 필요 없어서 오른쪽 윙백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미토마가 왼쪽 윙어로 뛸 때는 사이드를 깊게 파고들어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감아 크로스를 올리지만 그것보다는 인사이드로 바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오른쪽 윙어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른 발잡이의 오른쪽 윙어는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 슈팅하는 것이 강점이지만 최근에 미토마는 의외로 그런 장면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윙백을 맡긴다면 오른쪽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손흥민은 윙백이 아닌 윙포워드나 원톱이 잘 어울리니 확실히 미토마와 손흥민은 스타일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오른쪽 윙백으로 미토마가 기용된다면 왼쪽 윙어 또는 최전방 공격수의 손흥민과 조합이 잘 맞지 않을까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눈에 띄는 숫자를 올릴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미토마 선수는 수비가 되기 이전에 결정력이 부족해서 메뉴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도 레시포드를 영입하는 것보다 손흥민이 남아있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충성심이 높은 손흥민도 토트넘이 적이 되는 프리미어리그 내의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은 없겠죠. 비슷한 기사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아마 어떤 랭킹에서 손흥민보다 쿠보가 위라는 평가를 받고 그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느꼈지만 쿠보와 미토마는 손흥민과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미토마가 올라운더라고 말하면 듣기 좋지만 순수한 공격수로서의 능력과 실적은 손흥민이 더 위에 있습니다. 즉 이번 영입설은 누가 더 위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선수 모두 단순히 전술적 보강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신뢰성도 확신할 수 없지만요. 둘이 함께 이적한다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데 지금은 그런 보도가 많아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만큼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에게도 좀 더 여유를 주고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언론에서 그에 대한 자유를 제약하는 기사가 자주 나오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죠.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에 큰 기여를 해왔고 그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고 앞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야 할 선수입니다. 후계자나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일부 일본 팬들은 미토마와 손흥민의 맨유 이적을 반대하였는데요. 반대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전 박지성 선수가 뛰던 때의 그 당시 명문팀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커리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아시아의 레전드로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압박을 많이 받는 팀보다 좀 더 편한 선수 생활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팬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는데요. 소니가 다음 월드컵을 커리어의 집대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소문이 돌고 있는 빅클럽으로 이적해 장기적인 피로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높은 연봉을 요구하는 선수도 아니고 분데스리가나 세리에 A라면 다음 시즌에도 두 자릿수 득점과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니까요. 프리미어리그의 과밀한 일정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상 없이 출전해 온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스퍼스는 이번 시즌 컵대회 하나라도 우승할 수 있다면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봄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팀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소니는 지금까지 충분히 스퍼스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것을 기념으로 삼고 프리미어리그를 떠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번 이적설과 상관없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한국 축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면 역사상 넘버원일 것입니다. 이제 그 레전드의 커리어 말년을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지 않고 즐기며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스포츠계 전체를 봐도 유일한 희망의 빛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만큼 뜬 구름 이적설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가마다 선수는 빅클럽 중에서 이적설이 나지 않은 팀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죠. 토트넘은 일본인 선수들로 두 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뜬 구름 이적설이 많았습니다. 미토마 선수는 빅클럽에 어울리는 선수이지만 현재 맨유로의 이적은 여러가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맨유는 자칫하면 선수 커리어가 실패로 끝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저주받았다는 표현이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맨유로 이적해 스트레스로 머리가 벗겨질 바에야 미토마 수준이라면 다른 빅클럽에서 충분히 받아줄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맨유로의 이적은 기대치가 낮은 도박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니까요. 이적 가능성은 있겠죠. 정상적으로 오퍼가 들어온다며.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그동안 총 3명의 아시아 선수가 진출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일본, 중국에서 각각 한 명씩 진출하였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박지성 선수, 일본의 카가와 신지, 그리고 중국의 동팡저우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활약상은 굳이 여기서 언급을 안 해도 해외 축구에 관심을 가졌던 축구팬이라면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AC 밀란의 피르로를 막아내던 장면은 아직까지 호사가들에게 회자되고 있죠. 카가와 신지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당시에는
본인의 유럽 무대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대단한 활약을 펼쳤으나 두 번째 시즌에서 슬럼프를 겪으며 쓸쓸히 독일 리그로 다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동팡저우의 경우는 철저하게 쓴맛만 보다가 나온 케이스였는데요. 마케팅적인 측면이 큰 영입이었지만 나름대로 동팡저우의 성장도 기대하였으나 문제는 국가대표 경력이 적어 처음부터 메뉴에서 뛰지 못하고 벨기에 프로리그의 엔트워프 FC로 임대되었습니다. 동팡저우가 입단한 엔트워프에서는 9경기 한 골을 넣는 등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다가 엔트워프가 2부로 강등된 뒤 2부 리그에서 비로소 동팡저우의 포텐셜이 터져 벨기에 2부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였는데요. 그러나 벨기에 2부 리그에서 잘했다고 해서 당시 세계 최강의 팀 중 하나인 메뉴에서 뛰기는 무리였습니다. 동팡저우는 결국 저조한 활약에 후보만을 전전하다 13억 인민 좌절슛을 날리고 친정팀인 다렌스더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과 일본의 에이스가 한 팀에서 뛰는 날이 올까요? 오늘의 찰진TV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